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 2.5단계 실시하면서 저희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2단계로 내려가 2.15단계인가? 뭐 아무튼 네. 내려가면서 저희 또 오랜만에 또 만나서 이렇게 또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네. 들어가지만 밥도 안 주고. 네, 뭐 아무튼 그동안 저희 한 3주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시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 과거보다는 뭐 이제 추석 왔다 갔다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이후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뭐 그동안 시장 정리나 뭐 간단한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생겼죠. 이제 테슬라라든지 네.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서학개미 얘기도 생겼는데, 그쪽 서학개미들한테 이제 변동성이 커졌죠.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저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 때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니콜라가 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그동안 올랐던 뭐 하나 관련 주식들도 빠지기도 하고, 근데 또 반면에 그동안 주식에 들어왔던 돈이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개미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이 오늘 또 7%나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7조나 되고, 얘는 배터리를 하는 케미칼도 아닌데 그만큼 동학개미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처음에는 삼성전자만 샀다가 이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케미칼 주식도 사고 싶어지는 준비된 그런 개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말 원래라면은 그 공매도는 끝났어야 됐는데 그것도 연장이 되긴 했지만 대주주 3억 이슈는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2월 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주식들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크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본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주식들이 영향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은 매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안 들어왔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큰 종목부터 그 사람들은 채우기 때문에 이런 핫한 종목들을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자 이건 아니지만 들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잘 하면서 팔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살 때는 그쪽보다는 조금은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던 시크릿컬이라든지 좀 소외돼 있던 종목들도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또 모르겠어요. 이 대주주 이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은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들썩들썩 하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동안 수출입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3번 정도 데이터가 발표가 되잖아요.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그리고 이제 말일까지 이렇게 3번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역성장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역성장 폭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올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수출도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얼마 전 이제 한국 IR 협의회에서 좋은 기업들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좀 많이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내용이 좋았던 기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뭐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좀 실적과 관련된 얘기만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차바이오텍은 2020년 2분기 매출액은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바이오텍이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병원 매출이 전체 연결 실적의 한 7,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주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환자들에 대한 뭐 코로나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일정 코로나 뭐 선별 진료소 같이 그런 일정 존을 좀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을 하루에 뭐 여러 번, 하루에 4번 이상 뭐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 이런 의무가 지워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좀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사실 코로나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로 근처에 그 있던 병원이 하나 망했다고 합니다. 19년 말부터 셧다운이 되면서 그 근처에 가던 그 환자들이 뭐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자연스럽게 차화협택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병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증가를 한 거고, 근데 이미 뭐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나 뭐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줄 수도 있는데 차바이오텍이 근처에 기존에 약 한 400베드 정도 되는 신규 병원을 지금 짓고 있대요. 요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최신 시설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기존 병원 대비 캐파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기존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씌워진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 미국 주 정부에서 이게 역사적 건물로 지정이 돼서 개보수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환자를 좀 이렇게 많이 모아서 뭐 배출을 좀 일으키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신규 병원은 최신 시설로 지정이 되고 있고 환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환자 믹스를 좀 개선시켜가지고 사보험 환자들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하죠. 네, 이게 환자 대상으로 이게 뭐 장사라는 게 이게 표현이 적합할지는 장사니까요, 진짜.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네. 매출과 실적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 뭐 3분기, 뭐 4분기 이럴 때까지는 이제 코로나 관련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완공이 되고 환자가 들어오면서 좀 가동률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지도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병원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출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년 정도 전인가요? 창원 내려가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갔다 공장까지 다녀왔던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회사에서 제시했던 거는 이제 우리는 전기차 부품 회사이다라는 걸 어필을 했고 실제로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기존의 주력 사업은 LG전자의 세탁기 OEM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뭐 제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족한 회사는 아닌데 2차 전지 관련을 해가지고는 이제 크게 뭐 주요 핵심 부품 소재는 아닌데 배터리의 셀과 셀 사이에 외부 충격이나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사출품인 방열판과 프레스 부품인 부스바라는 걸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현재는 19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요거 관련 매출이 전체 연결 실적에서 10% 미만인데 20년에는 한 600억 정도 요거 관련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2020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한 15% 내외까지는 전체적인 2차 전지 비중이 좀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한 30-40% 정도까지는 2차 전지 비중이 차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이제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 물량을 대응을 하고 있고 LG화학이 글로벌 거점으로 진출하고 있는 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미국 모두 다 현지 법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 가전 사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익률은 7에서 8%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존 가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체 마진이 조금 박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연결 영업이익률에도 크게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이렇게 이 업을 2차 전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게 시총도 작은데 보시면 대주주가 이제 구본상이잖아요. 그 구시시고 구시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LG의 그 공장 중에서 백색 가전 사업부가 창원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만드는 게 냉장고
에어컨 이쪽을 많이 세탁기. 하는데 세탁기 이런 큰 백색 가전들의 껍데기를 그러니까 찍어내는 일부터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비슷한 회사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 이런 회사들이 둘 다 LG 관련된 회사들이고 그 물량 계속 받다가 2차 전지도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2차 전지도 껍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줄 거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 전까지 물량이 적었던 게 유럽에 증설을 많이 하면서 그 물량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은 회사의 계획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이제 신성 델타테크만의 차별성, 혹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쪽 가전 이외에도 르노 삼성이랑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노 삼성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이런 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완성차 업체랑 여러 가지 이런 공급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서 완성차에서의 그 타이트한 그런 요구 수준 이런 걸 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충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다음에 이게 프레스랑 사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신성 델타테크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을 하다는 점이 이제 LG 화학에서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이제 공장이 부산 오른쪽에 있으니까 창원하고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 같고 LG 같은 경우 따로 차량이 없으니까 그 업을 하더라도 큰형님인 LG 전자, LG 화학의 네네.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레퍼런스를 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게 LG 화학이 작년 연말 뭐까지만 하더라도 폴란드 공장에 그 수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LG 화학이 폴란드 공장 안정화되면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하반기부터는 그 2차 전지 물량이 좀 본격적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기업이 이번 IR 협회에서 제시해줬던, 그러니까 주최해줬던 그런 컨퍼런스 중에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기관이 사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실 수는 있지만 한번 다시 네.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수주 관련된 받은 물량들이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일감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매출이 30% 성장하는 건 이제 매년 올해는 제외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매출이 30% 이상 나올 수 있는 건 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거래소에서 주최해준 IR을 재밌게 들었어서 관련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익숙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저희도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 저도 맨날 듣고 있죠. 네, 잘 쓰는 기업이 더 쉽게 잘 들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뮤직을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도 참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대 주주가 KT고 2대 주주가 CJ ENM이고 3대 주주가 LG U+예요. 그래서 주주사들이 워낙 탄탄하고 그 각 주주사들과 사업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점에서 참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음악 플랫폼 시장은 멜론이 압도적이었다가 저는 최근에 지니가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U+가 2018년도경쯤에 3대 주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U+가 들어오면서 U+ 그 통신요금으로 부가 서비스로 지니뮤직을 같이 판매를 하면서 그 B2B 매출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걸로 가입해서 아, 그렇군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벅스나 또 어디가 있었죠? 소리바다 이런 회사들이 더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해야 되나? 더 익숙했는데 이제는 멜론 다음에 바로 지니뮤직 그렇게 떠올리고 실제 점유율도 그렇게 될 정도로 지니가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 SKT에서 이제 멜론을 예전에 팔았지만 이제 새롭게 음악 사업을 하겠다고 플로우를 론칭을 했는데 플로우가 지니의 점유율은 많이 안 가져간 것 같아요. 플로우는 이제 1위 사업자인 멜론의 점유율을 조금 가져갔고 근데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SKT에서도 열심히 이제 뭐 영업을 하고 있겠지만 지니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뭐 한 달에 뭐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게 되면은 35%는 플랫폼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65%가 뭐 작곡가나 뭐 여러 협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되는 가수도 있을 거고 다 나눠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40대 60이었는데 이제 원작자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비율이 35대 65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도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플랫폼사들도 이제 어쨌든 배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되니까 결국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졌고요. 이제 뭐 질의 중에 가격 인상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가능하냐. 근데 그러한 답변 하에서도 이런 정책이 요금 징수 규정이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이 진행됐고 사실 뭐 조금 올린다고 듣던 사람이 안 듣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가격 인상은 꾸준히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도 언론에서 이제 보도해서 봤는데 지니뮤직 점유율이 좀 탄탄했던 이유가 멜론은 실시간 그 음악 차트 순위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니뮤직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정책을 고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익숙한 플랫폼이 네. 이제 탑 100 이렇게 듣기 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최근에 이제 음원 조작 이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등 회사인 멜론은 그거를 없애고 이제 24시간만 보이는 걸로 했는데 뭐 2등은 눈치를 덜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유리하게 됐다라는 의견이 네.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도 실시간 200 차트 맨날 보고 맨날 거기서 노래 추리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들으면서 아 이런 업도 하는구나라고 새롭게 알았던 내용은 이제 CJ ENM에 나오는 뭐 드라마에 소록된 OST 음반이나 음원을 유통하는 사업을 또 지니뮤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가 잘 된다. 그래서 도깨비 음반이 잘 된다, 음원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니도 좋은 거죠. 근데 대신에 반대로 CJ의 드라마들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포션이 엄청 크진 않지만 조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요 음악 컨텐츠 사업 부분에서 약간 흔들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음원들이 지금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예전 노래 리메이크작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지 잘 돼서 그 덕에 음악 콘텐츠 사업도 올해 상반기에는 꽤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들으면서 사실 매출이나 이익은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큰다고는 생각은 안 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중 하나가 뭐 유튜브 뮤직이나 뭐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진출한다 만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이 시장이 더 경쟁이 심화되면 어떡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 측의 답변을 듣고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었는데 유튜브 뮤직을 듣는 사용자 층이랑 그다음에 진이나 멜론을 이용하는 층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곡을 찾아 듣거나 아니면 커버곡을 듣거나 이런 층인데 음원을 스트리밍해서 하루 종일 듣는 헤비 유저는 유튜브보다는 아무래도 음악 플랫폼이 훨씬 편리하니까 그래서 유튜브 뮤직이 뭐 뜬다 뭐 안에 그 음악 차트를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들도 있곤 한데 노래 모음 뭐 이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스포티파이가 저도 이 사업자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 들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코로나 이슈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포티파이는 아직은 서비스 론칭하지 않아서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플로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강했는데 올해는 또 그런 프로모션을 좀 다운을 시켰고 어쨌든 컨텐츠 사업자고 5G 시대에 음악도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배당을 해주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냥 회사 내용이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고 들으면 재밌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잉여 자금이 한 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800억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카카오엠, 로엔엔터가 이제 멜론을 키워온
그런 방향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 사업인 공연이나 티켓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는데 그 관련한 부분을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는 뭐 지속적으로 IRP를 상승시킨다던가 B2B보다는 B2C 마진이 좋기 때문에 B2B로 확보한 고객을 B2C로 전환시키는 것도 이 회사에서는 이제 중요한 사업 전략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니뮤직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포스코 ICT인데요. 요즘에 SI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엄청 올랐죠. 핫한데 네, 저희가 이거를 9월 4일 리포트를 썼는데 쓰면서도 이게 주가가 왜 아직 안 갔지 했어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내용이 요즘 업황에 요즘 이 트렌드에 딱 맞는 업인데 왜 안 갔지 싶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내 전산실 역할을 하는 그런 IT 뭐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이고요. IT 부분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제철소 관리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화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스마트 팩토리를 포스코의 이제 계열사 제철소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나 양극재 공장까지도 이제 이런 팩토리 스마트화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까지 뭐 1단계가 끝나고 뭐 내년에 2단계로 넘어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게뭐 본업 대비해서 엄청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중장기 사업 방향이 스마트 팩토리이고 뭐 고객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거고 고객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고객사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단기적으로 좀 눈에 띄는 수주권들을 보면은 대외 사업이라고 해서 포스코 건설이랑 협력을 해서 뭐 포스코 건설의 더샵 아파트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거를 이제 올해 연간으로 약 700억 원대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조명, 난방 이런 걸 떠나 그거 이제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뭐 안면 인식 출입이나 주차, 원격 검침 여기까지 확대된다고 해서 새집이 좋죠. 새집이 좋죠. 네, 이런 거 이제 포스코 건설이랑도 하고 당연히 그 전자 제품 회사, 뭐 LG든 삼성이든 그런 회사들과도 협력해서 그 스마트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파트에도 하고 이제 민자 도로, 고속도로에 그 재해, 재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뭐 IoT화해서 그냥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스마트화를 시키는 게 중장기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수주권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올 것 같고 수주 베이스 건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 밝혀질 테니까 그런 것들만 참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정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번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 영향으로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라는 그렇죠. 회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더 쓰고 나서도 이 회사는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코로나 덕분에라는 회사이다. 이후에 이제 덕분에 이제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뭐 더 여러 가속화되는 거죠. 본계약으로 체결이 좀 많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화를 집에도 하고 공장에도 하고 물류에도 스마트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물류에도 하고 뭐 공항에도 하고 뭐 이런 스마트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코로나가 원래 하던 업을 더 가속화시켜서 코로나 덕분에인 회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인력 조정을 했어요. 이기도 하고 뭐 그룹도 전반적으로도 네. 인력 조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는 뭐 비핵심 인력 이미 이제 정리를 다 가까운 인력들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조 조정이 최근에 좀 있었다고 밝혔고요. 뭐 좀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실적은 탄탄한데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회사는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재미없는 땅 파는 회사인데 그래도 지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고요. 이제 우리 땅 파는 회사 하면 세 개가 있죠. 국내에.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두산 바켓.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는 뭐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는 경쟁이 아니라 지금 뭐 현대차랑 뭐 다른 GM이나 쌍용, 삼성 이런 차 관계라고 보면 되고, 이제 바켓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바켓의 아이템은 소형이고 인프라코어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에서는 기계는 대형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소형 아이템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율이 아주 낮고 그게 아직까지 엄청 공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둘이 시장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바켓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75%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 아주 적고, 왜 그러냐면은 작은 건설기계라는 게 결국은 사람 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도로 아스팔트 깔 때 보면 아저씨들이 조그만한 거. 그렇게 요즘에는 바퀴기가 좀 보여요. 얘들이 이렇게 편편하게 깔아줄 때 밀고 다니는데, 예전에 보면 아저씨들 6명이 붙어서 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편편하게 밀 때만 동글동글 미는 애들이 밀어주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북미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GDP가 올라오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건설기계 중에 소형 건설기계가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큰 건설기계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중국 같은 데서 대규모 SOC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결국 미국이 잘 되냐, 그 다음에 유럽이 잘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미국은 약간 반대예요. 집값이 뭐 중심지는 내리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동안 이제 자주 못 보고 이제 재택으로 해서 근무를 한 것처럼 미국에도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굳이 이 돈 내고 내가 뉴욕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외곽에 있는 집들을 구매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서 재택근무를 하면 애들이 훨씬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사람 사는 게 되는 거죠. 훨씬. 네.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본 뉴욕은 이제 비싼 돈을 내도 엄청 좁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의 나무 값이 폭등을 했다. 미국은 목조주택이 특히나 많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건설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폭등을 했어요. 미국 주택시장지수라는 지수가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지금 금리가 최저잖아요. 우리도 물론 집을 살 때 대출을 통해 가지고 사지만 이분들도 집을 사거나 고칠 때도 다 이런 금리가 최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서 할 수 있으면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SOC 쪽이 되게 좋아서 굴삭기 쪽이 좋았다고 하지만 미국은 또 다른 의미로 SOC가 아니라 주택 쪽이 완전 화랑이라서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2분기가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꾸준히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켓에 그럼 아이템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거든요. 로더랑 이제 굴삭기, 엑스카베이터라고 하는 굴삭기 두 가지인데, 로더는 뭐냐면은 우리 그 아스팔트 깔 때 밀고 다니는 조그만한 앞에 뭔가 삽 같은 게 달려있는 귀여운 개인데, 이거를 최초로 만든 게 이제 밥캣이라고 해요. 이 로더라는 아이템을 최초로 만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더가 사실 또 두 종류로 나눠요. 스키드 스티어 로더는 큰 타이어가 달려있는 이제 로더고, 트랙 로더는 우리 탱크처럼 이렇게 트랙이 달려있는 로더인데,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스키드 스티어 로더는 40%, 트랙 로더는 30%, 얘가 이제 1등 제일 처음 만든 회사니까 그렇게 되고, 미니 굴삭기는 20%. 요 세 가지 아이템이 이제 바켓의 메인입니다. 이 메인 세 가지 있는 아이템의 회사를 이제 2007년도에 두산그룹에서 샀죠. 근데 이제 2007년도는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비싼 값에 샀고, 그게 이제 갚는다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거는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회사가 제로턴모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잔디깎기? 근데 우리는 잔디깎기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뭐 보면은 특히나 뉴욕 같은 큰 대도시가 아니라면 다 잔디가 하나씩 있고 그거를 깎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캠핑이 엄청 트렌드였잖아요. 캠핑카 가격도 엄청 높아졌다고 하고 캠핑 물품들 중고가 다 동이 났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니까 야외로 자꾸 나가. 근데 미국은 이제 스케일이 우리보다 한 단계 더 크니까 캠핑이 아니라 하비 파머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주말 농장을 이렇게 가서 감자 심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만 그냥 크게 하는 거죠. 트랙터를 갖다 놓고 이게 취미로 네, 그 이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캠핑처럼 그게 트렌드가 엄청 그거 되면서 트랙터 판매량이 폭등을 했는데 제로토모를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트랙터라든지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걸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인프라코어가 밖에서 살 때는 비쌀 때 샀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로토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 쌀 때 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에 사왔던 거죠. 이거를 올해 붙이면서 올해 이쪽 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템들은 전체 매출액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현대차를 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 딜러가 있지만 딜러가 차량 수리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현대차 AS 센터는 뭐 예를 들면 뭐 대구에 가도 있고 뭐 그거보다 더 작은 뭐 도시에 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를 살 때는 수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블루핸즈가 조그마한 게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우리가 외제차를 살 때는 좀 시골로 가면 걱정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AS를 예를 들면 파켓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딜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건설기계를 사야 되면은 AS를 맡길 수 있는 딜러가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밖에의 아이템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더거나 굴삭기이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동부라든지 서부 같은 데서는 발달되어 있지만 중부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텍사스를 비롯한 그런 데서는 딜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하다가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걸릴 수가 있는데 제로토모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이쪽 사업부를 GM이라고 해서 이쪽을 빼놨거든요. 이쪽 제품군을 보유하면은 이쪽에 딜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중부 지방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지방에도 이쪽에 딜러가 생기면은 그 딜러는 파켓의 AS 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굴삭기라든지 로더도 그쪽에 침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이거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그동안 팔던 제로토모의 아이템들을 색깔도 그대로 해가지고 팔다가 이제 올해 말부터 파켓의 색깔이 이제 흰색과 주황색에 이제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 그림으로 다 바꾸고 다시 커스터마이즈 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런 딜러망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이 엄청 커져서 좋아진다기보다는 미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갉아먹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 딜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매출도 딜러한테 제품을 넘기면 그렇죠. 발생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제일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내가 회계적으로 돈을 언제 입금이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딜러한테 팔기만 하면은 회계적으로 입금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약이나 이런 아이템의 어떤 아이템들은 뭐 의사한테 넘길 때는 돈을 못 받고 의사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나서 나 몇 개 썼어요 하면은 그걸 가지고 회계적으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딜러한테 넘기는 순간부터 매출액으로 잡혀버리고 그걸 판매하는 거는 이제 딜러의 몫인 거죠. 물론 딜러는 무조건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자신 있는 만큼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회계적으로도 그렇게 큰 딜레이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이제 지금 트럼프랑 이제 대선이 11월이죠. 그러면은 11월에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많이 유리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은 그쪽에서도 또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SOC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 있지 않거든요. 옆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런 주택의 뭐
도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뭐 내년에는 없던 매출이 붙는 거니까 그렇죠. 기저효과도 그것도 되게 싼 가격에 네. 잘 샀고 기본적으로 매출 업사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사올 때 힘들게 이걸 뭐 탁 사올 수가 없었으니까 2007년에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인프라코어가 지분이 제일 높긴 하지만 그룹사가 같이 샀죠. 그때 두산 엔진에서 이제 바켓 지분을 10% 사왔어요. 근데 그 10%를 이제 엔진을 팔았잖아요. 이제 HSD 엔진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팔면서 그 두산 바켓의 지분은 같이 넘기지 않고 중공업이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중공업이 받아갔는데 그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공업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팔고 유증을 하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지만 좋지가 않으니까 PRS라는 주가 수익 스왑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한테 넘겼어요. 근데 증권사한테 넘기면서도 제 생각에 중공업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밖에서는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한 번 있었고 이제 2018년 8월 29일에 계약이 있었는데 이때 기준 가격을 35,650원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이제 이 주식들을 그 증권사들한테 넘기고 이 기준 가격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구조로 이런 게 이제 HDC에서 삼양라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아시아나 사태가 났을 때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있으면 얘 팔 거다가 삼양라면이 빠지고 아시아나 때문에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PRS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TRS 같은 경우는 CGV도 이제 터키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밖에서 일정 지분을 그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12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걸로 인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보다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트럼프가 잘 되길 바라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안 퍼져서 다음 주도 저희가 원활하게 녹음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